자, RLC 직렬 회로에 전원 VST를 인가하면은 하나의 루퍼로 형성되는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루퍼 전류를 IT라고 두고,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RT라고 두고, L에 걸리는 전압을 VLT라고 두고, C에 걸리는 전압을 VCT라고 둡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인가되는 전압 VST는 이미 알려져 있는 값일 거고, 그렇죠? 인가되는 전원이니까 VST는 어떠한 전원을 인가한다 이렇게 알려지는 값으로부터, 그 다음에 R은 얼마짜리 저항, L은 얼마짜리 인덕터, C는 얼마짜리 캐패시터를 달았다. 이것도 역시 알려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회로에서 알고 있는 값은 뭐냐 하면은 VST, R, L, C 값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VRT, R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고, L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고, C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루퍼 전류 IT는 얼마인가,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개 중에 한 개만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구해진다. 어떻게? 각각에 대한 특성식으로부터. 자, R에 대한 특성식을 보면은 R에 걸리는 전압 VRT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 곱하기 전류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L에 걸리는 전압 VLT는 L 곱하기 DT분의 DIT 이렇게 해서 L에 걸리는 전압을 구할 수가 있고요. C는 조금 다르죠. C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C에 흐르는 전류 IT는 C 곱하기 DT분의 D VCT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나 그 다음에 VCT나 VLT나 VRT를 구하면 4개 중에 한 개만 구하면은 나머지는 다 구할 수가 있다. 이 식으로부터. 그러니까 VCT를 알면 IT는 구할 수 있고, 만약에 IT를 알고 VCT를 구하려고 그러면 적분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 개의 특성식을 갖고 나머지 파라미터를 다 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회로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서 그걸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IT를 구할 수도 있고 VCT를 구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루퍼 방식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앞에서 회로 이론 1에서는 루퍼 방식을 구할 때 R하고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있을 때만 풀었는데, 이 루퍼 방식은 언제나 만족하는 겁니다. 모든 시간대에서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루퍼 방식은 T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떤 시간에서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기서 만들어지는 루퍼 방식을 보면 인가되는 전압 VST는 R에 걸리는 전압과 L에 걸리는 전압과 C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같다. 이것이 바로 루퍼 방식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되어 있는 VRT, VLT, VCT를 앞에 있는 특성식을 그대로 대입을 하자고 하면은 R 곱하기 IT가 되고, 여기는 L 곱하기 DT분의 DIT가 되고, VCT는 적분치니까 그냥 VCT라고 그대로 두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C의 특성식 IT를 오히려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다는 거죠. VCT 대신에 적분기호를 넣지 말고 그냥 여기에 있는 IT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VST는 RC 곱하기 DT분의 DVCT 플러스 LC 곱하기 DT 자성분의 D 자성 VCT 플러스 VCT 이렇게 루퍼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VCT라는 한 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VCT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차수가 제일 높으니까 차수 높은 것부터 먼저 쓰겠어요. LC에 DT 자성분의 D 자성의 VCT 플러스 RC에 DT분의 DVCT 플러스 VCT는 VST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있는 요 VCT를 갖다가 다 있으니까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DT분의 D를 갖다가 치환하겠습니다. 라지 D로.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LC의 D의 자성 플러스 RC의 D 플러스 1 전체의 VCT는 VST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표기가 되면은 요 갈로 안에 걸 잘 보라고요. 갈로 안에 걸 보면은 D에 대한 당식이 됩니다. D에 대한 당식이 되면은 요것이 바로 선형 미분 방정식이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미분 방정식이 딱 주어졌으면 이 미분 방정식이 선형 미분 방정식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VCT는 공동으로 있으니까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DT분의 D를 라지 D로 치환해서 갈로 안에 묶어놓으면 이 갈로 안에 끼 D에 대한 당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D에 대한 당식이 되면 선형 미분 방식이고 그 당식도 2차 식이면 2차 미분 방식, 얘가 D에 대한 3차 식이 되면 3차 미분 방식, 1차 식이 되면 1차 미분 방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선형이라는 말이 붙으면 두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비례성과 두 번째 중첩성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비례성은 뭐냐 하면은 어떤 f의 ax가 a의 fx를 만족하면 되는 거고요. 즉, x를 a배만큼 해서 함수값을 구하면은 x에서의 함수값에다가 a를 곱하면 된다. 그 다음에 중섭성이라는 것은 어떤 x 플러스 y, f의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각각에 대한 함수값의 합과 같다. 이 성질을 두 개의 성질을 만족하면은 그것은 선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선형 미분 방식은 굉장히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분 방식의 해를 보면은 두 종류의 해가 있어요. 첫 번째 특수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해가 있습니다. 지금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가정을 조금 뒤에 하는 건데 어떤 미분 방식이 딱 주어지면은 그 미분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해가 두 종류가 있어요. 특수해가 있고 일반해가 있고 이걸 나중에 이제 해로하고 또 매칭시켜서 얘기합니다. 특수해는 해로에서 어떤 건지 일반해는 해로에서 어떤 해인지를 나중에 해로하고 또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 특수해는 오직 이 해로를 푸는데 해가 오직 한 개가 있고요. 일반해는 n개가 있습니다. 언제? n차 미분 방정식일 때. 그래서 특수해는 어떤 미분 방정식이든지 한 개밖에는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고 일반해는 얘가 몇 차냐에 따라서 해가 여러 개 나와요. 그러니까 1차 해로면은 1차 미분 방식이면은 일반해가 하나, 2차 미분 방식이면은 일반해가 두 개, 3차 미분 방정식이면은 일반해가 세 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해라고 얘기하는 이 실질적으로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뭐냐 하면은 특수해와 일반해를 다 더해야만이 우리가 실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구해갖고 다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둘 다 구해서 더해야만이 완전한 우리가 해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해는 뭐고 특수해는 뭔지를 지금 구별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주어진 회로에 우변에 vst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 함수를 그냥 제로로 두겠어요. 이렇게 우변이 vst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고 그냥 제로로 두고 만들어지는 이 방정식의 해를 갖다가 구해보니까 vrt가 되더라. 이것은 일반해입니다. 그러니까 우측에 vst라는 항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무시하고 0으로 두고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답을 우리는 일반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변을 갖다가 그대로 뒀을 때
이렇게 이 회로를 VCT를 구해보니까 어떤 답이 나오더라 했을 때 얘는 특수해가 됩니다. 사실은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건데 얘만 풀면 되지 얘까지 풀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만 풀어갖고 나온 답이 정답이 아니고 얘하고 합쳐야만이 실제적인 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완전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식의 해는 특수해도 아니고 일반해도 아니고 완전해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해만 듣고 해갖고 대입해보니까 맞구나 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해도 구해서 같이 더해서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하고 일반해를 구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요. 다른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풀지 말고 일제 해로에 들어갔을 때 만들어지는 해를 보고 미분 방식을 보고 어떻게 해를 푸는지를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VST가 뭐냐 하면은 해로에서 보면 전원입니다. 얘가. 그렇죠? 항상 여기에 우변에 들어가서는 그건 전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회로에서 전원으로 쓸 수 있는 함수가 뭐냐 하면은 기껏 해봐야 DC 전압 5V, 3V 이렇게 DC적인 전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특이 함수로서 뭐 델타 펑션이라든지 UT 펑션이라든지 또는 램프 펑션 정도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사인 웨이브하고 코사인 웨이브가 들어갈 수가 있고 지수함수 정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VST가 모든 함수를 다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회로에서 적용되는 케이스는 1차 함수 또는 상수함수, 그 다음 지수함수, 삼각함수 이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네 종류에 대해서 과연 VCT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일반에는 우변이 없는 케이스니까 우변이 없는 케이스 그냥 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고 특수해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회로에서 어떤 케이스입니까? 그러니까 회로를 풀면은 바로 위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원이 없는 케이스죠. VST가 제로면은 바로 밑에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VST가 없는 케이스, 그러니까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 그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회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부터. 그걸 갖다가 우리는 고유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